펀들입니다. 비주얼 브리핑 펀펀 강의 2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선물 이론 가격은 어떻게 구하나요? 요즘은 HTS나 뭐 이런데 너무 잘 돼 있어서 그냥 보면 다 나오기 때문에 아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그게 이제 궁금한 거죠. 어떻게 저 가격이 나오는지. 그래서 그 이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 시간에 설명을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개념을 잡아가도록 할게요. 선물 이론 가격 정의는 딱 안 나와 있어요. 교과서에도 잘 안 나와 있고 인터넷 같은 데 찾아봐도 이론 가격이 정의상 뭐뭐뭐다 이렇게는 잘 안 나와요. 그 이유가 그거 자체가 그냥 정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론 가격이라고도 하고 균형 가격이라고도 하는데 말 그대로 균형 상태가 되는 선물의 이론적 가격, 이게 완전 순환적 정의가 되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차익이 생길 수 없는 어떤 균형 상태의 가격이라는 거죠. 먼저 설명한 예를 들으면서 콜라를 이해를 돕겠는데, 콜라를 1,000원에 샀는데 이분이 2달 후에 이 콜라를 얼마를 받으면 좋을까, 바로 그 문제거든요. 그래야 2달 후 선물 가격이 적절하게 형성이 될 수 있는 그 적정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가장 쉽게 생각하면 콜라를 1,000원 주고 산 사람은 2달 후에 손해를 안 보려면 자기가 들어간 비용을 더해서 팔게 되겠죠. 그래서 바로 2달 후에는 요런 지금 써놨던 그런 것들, 그거를 더해서 팔게 되는 가격, 적절한 가격, 즉 어떠한 차익이 생기지 않는 가격, 고평가나 저평가가 생기지 않는 그런 가격입니다. 그러면 그런 가격을 뽑기 위해서는 2달 후에 이 가격이 어떻게 나오냐, 적정 차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들어간 비용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 들어간 비용을 정확하게 받는 선물 가격이 형성된다면 어떠한 차익 상태에 이르지도 않는 균형적인 가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균형 가격, 즉 이론 가격이 나와지는 것이고, 그 이론 가격은 바로 이 비용에 포커스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요거를 금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다른 경우랑 이제 비교해서 보면서 이해를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금을 산 사람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2개월 후에 얼마를 받으려고 할까요? 금을 산 사람은. 먼저 그 보유 비용을 보면 아까 콜라랑 좀 다른 경우가, 금을 사려면 대출금, 진짜 금을 사려고 하는 현금이 필요하니까 대출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겠죠. 혹 그냥 돈 있는 사람은 사면 되지 않냐. 근데 이 시장의 가격을 뽑기 위해서는 무예 상태에서 얼마나 비용이 다 들어가는지 그거를 뽑아야 이론 가격이 적절하게 나오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돈을 일단 구해야 되니까 돈 구하는 이자가 들어가고, 이게 불안하니까 금고에다가 보관해야 됩니다. 금고 대여비가 들어가고, 단 이 금을 보유함으로써 이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봄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막 과시하고 싶어 해서 빌려줬다. 그래서 대여료를 받았다. 아니면 금을 진열해 놨더니 자기 상점이나 이런 데 손님이 많아졌다. 이러면은 이득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다시 이득으로 봐서 보유 비용에서 빼주게 되죠. 그게 한 200원 들었다. 그러면 1,000원 주고 금을 산 사람은 2개월 후에 1,200원에 팔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월 후 선물 인도분의 그 차익 거래가, 그러니까 고평가나 저평가 되지 않은 적절한 균형 가격은 1,200원에 형성이 돼야 그게 이론적으로는 적절한 가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개념을 보시고, 주가지수 선물,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무슨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가지수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론 가격이 어떻게 나오나, 사실 이것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이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이런 이론 가격들은 말 그대로 이론적으로 뽑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통용되는 그런 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보유 비용이고요. 보유 비용 그 모형에 따라서 주가지수 선물 이론 가격을 어떻게 뽑아낼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200 선물인데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0포인트라고 가정한다면 이 선물을 나중에 3개월 후 인도 선물 가격으로 환산한다면 얼마가 적절할 것인가? 이제 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금이나
콜라 같은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보유 비용에서 어떤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 보유 비용, 이 선물은 우리가 거래 승수라고 해서 50만 원을 곱한 값으로 구매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코스피 200 현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서 250포인트를 사주려면 현물 주식 자체를 다 사야겠죠. 그런 사기 위한 매수 자금이 필요합니다. 대출금, 그래서 그 자금을 대출하려면 이자 비용이 또 드는 것이죠. 이거는 금이랑 앞서 본 예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한 이자로 따지면 한 2포인트라고 가정을 하죠. 그리고 금고 대여비, 금고에다 넣어놓을 필요가 있나요? 주식 같은 경우 HTS로 사면 자기 계좌에 그냥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가 없죠. 금고 대여비는 필요가 없고, 그 다음 현물, 주식을 우리가 샀으니까 보유시 이득이 있죠? 그게 뭐냐? 배당금 받잖아요. 그거는 비용에서 다시 빼줘가지고 우리가 바로 이 배당금이 1포인트라고 하면 2에서 1을 뺀 실제로 들어간 것은 1포인트가 되겠죠. 그럼 그 1포인트를 우리는 순보유 비용, 그러니까 순이득 개념이죠. 순이득 개념으로 순보유 비용은 들어간 비용에서 이득 본 것을 뺀 바로 1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현물을 250포인트를 사신 분들은 나중에 석 달 후에 얼마를 받으려고 할까요? 바로 이 비용이 들어간 걸 더 받으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250에 바로 이 순보유 비용을 더한 석 달 후에는 251을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적절한 선물의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물 이론 가격이라고 하고요. 그러면은 이 이론 가격과 현물 코스피 200의 현재 포인트, 요 차이를 우리는 적정차라고 하고, 이거를 현물과 선물의 차이를 우리는 베이시스라고 했죠. 그러니까 적정 베이시스. 그러면 유식한 말로 또 요 선물 이론가를 대입해 보면 이것을 바로 이론 베이시스,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러면 그 현물 시장과 대비되는 선물의 이론 가격은 바로 251.00 이론 가격이 되겠죠. 선물의 시장 가격이 251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가격은 이론적인 가격이지. 물론 시장 가격이 일치할 수도 있어요. 그럼 베이시스가 제로가 되겠죠. 바로 이것은 이론 가격인데 시장 가격은 어쩔지 모릅니다. 근데 확실하게는 알 수 있죠. 시장에 가보면 뭐 거래되는 가격이, 그게 바로 시장 가격이죠. 그러면 선물의 이론 가격을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현물 시장 가격에 순 보유 비용을 더해준 가격. 다시 말씀드리면 현물 가격에, 시장 가격에 순 보유 비용을 더해준 가격이 선물의 이론 가격으로 산출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순 보유 비용, 요게 필요하겠죠. 왜요? 현물 가격은 현물 시장에 가보면 알아요. 그냥 보면은 계속 나와요. 코스피 200 종목을 지수화한 게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걸 보면 그냥 현물 가격은 나오는데, 보유 비용은 어떻게 비하나? 바로 이 대출금 이자와 배당금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자율과 배당률을 알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석 달 후 이 기간이 필요한데, 그거까지는 지금 설명 안 드리고 간단하게 이자율과 배당률을 알면 우리가 이런 순보유 비용을 구함으로써 바로 이론 가격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